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로 32일차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또 802일차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금 옥중 투쟁일입니다. 홍문종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문종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하나 그분들이 현재의 지금 상황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게 되면은 대거 탈당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근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언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특히 100일차 되는 날 JTBC의 WBC의 조작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를 불법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태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알고 있는가? 그들은 지난 연말 12월 15일 여당과 5개 정당이 합의를, 6개 정당이 합의를 하면서 6개 항의 중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삽입을 하고 6번째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2월 국회 연설에서 내각제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한애국당 그때 이미 내용들 작년 12월 15일 합의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법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의 내각제 업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 당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황교안 다음 표현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각제 얘기를 국회에서 공경연히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내각제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 신상진이라는 의원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해서 다음 공천에 대해서 감점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신상진이 탄핵에 찬성했는 주동세력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전략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장 또한 김세연, 소위 말하는 탄핵 탈당파입니다. 도대체 황교안 씨는 이런 인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병호 변호사 말대로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의문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것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좌측 새빨간 이 정권들과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또 제1야당이라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의 언행이나 행동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은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속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의 불법 감금은 인신감금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수 언론이든 좌파 언론이든 우파 언론이든 이렇게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덮는 것을 넘어서 정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거짓 탄핵, 조작 탄핵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과 불의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길을 막고 입을 털어 막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인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또 무슨 언론상에서 친박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친박은 벌써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그들이 얘기하는 친박은 용기 없는 비겁한 친박들만 모여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붙어서 호가호위하고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진양 떠들던 그런 인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 내에는 친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칠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2년 이상 우리가 투쟁해왔던 그 결과가 대한애국당의 그 정신이 뜻이 옳았다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과 애국 동지들께서는 우리의 힘든 투쟁이 또 그 많은 엄해와 질시에 의한 그러한 우리의 투쟁이 국민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고 흔들림 없는 투쟁의 대열로 나가지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나 우방국가에서 대한애국당의 이 투쟁이 보수 인사들을 통해서 백악관이나 미국 의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국제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기구에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백꽃을 가지고 독일 윤희상 묘지를 참배하고 국민의 동의가 없이 윤희상 씨를 유해를 통영 고향에 묻었다라는 보도를 봅니다. 윤희상 씨는 대표적인 친북 음악가입니다. 친북을 넘어 종북 음악가고, 윤희상 씨에 의해서 북한에 포섭되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자료로 증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음악가, 위대한 사상가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재인 씨의, 또 문재인 씨 부부의 생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신영복 선생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북한 정신을 가리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북한인민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씨의 이념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6월 6일 날
김원봉 도발을 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자는 북한의 6.25 남침의 주범입니다. 6.25 남침의 주범에게 국가 서운을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전몰 유가족 앞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친 그분들, 영령들 앞에서 김원봉 도발을 했습니다. 이제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을 건너가 버린 겁니다. 아직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버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저항하지 않고 언론 방송에서 또 물타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는 다 무너집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의 죄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우리의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정신, 이 정신을 내세우고 그들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시장경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체제를 뒤집고 역사를 바꾸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져야 될 책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에 80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역사의 죄인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면서, 체제를 지키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놓여있는 책무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비켜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홍문정 의원 입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전격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결국은 우리의 투쟁,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러한 새로운 우파 정당의 태동이, 결사체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적 쇄신, 인적 영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깨끗한, 용기 있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회성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처음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 수석이 지금의 경제 악화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경제수석은 경제의 문제,
진단은 조금 틀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외부 영향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원전 폐지, 성과급 폐지, 52시간 단축 근로 등등 이러한 경제적인 데모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직 한미 FTA의 영향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경제를 제대로 잡고 바탕을 튼튼한 경제적인 토대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 OECD 국가들이 거의 다 경제 상황에서 실업률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대한민국만이 튼튼한 경제에 버팀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좌파 정권 돌아서 2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 구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회생불능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참사 수준입니다. 2018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취업자 수 9만 7천 명으로 결론났습니다만 30, 40대의 실질 생산에 근무하는 일자리는 24만 개 줄었습니다. 모두가 단기 알바, 농업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그런 알바,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을 한 겁니다. 현재 경제를 제자리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은 2년 전에 경제정책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중단하고 올린 최저임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원전 폐기 정책은 지금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 성과급은 다시 도입을 해야 되고 노동자 민노총에 주어진 각종 악행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반토막 낸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는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만 다시 2년 전으로 돌려놓으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경제에 숨구멍이 막혀버리는 마지막 남은 숨구멍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제 흔들기와 좌우 편가르기를 했던 문재인 씨는 또다시 유럽, 동유럽, 북유럽 3개국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너져버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봉 도발 간단치 않습니다. 이제 우파 국민들이 제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2년간 태극기를 놓지 않고 저항하면서 그들의 체제 바꾸기, 역사 뒤집기를 우리는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한애국당이 옳았다. 대한애국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러한 애국 우파 정당,
이러한 체제를 지키는, 역사를 지키는 정당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광화문 텐트 투쟁을 중심으로 전방위에 걸쳐서 우리의 투쟁에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에 여러 태극기 식탁보 이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단지 하나 그 의도가 아무 의도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태극기를 들고 한 번이라도 태극기 집회에 나와봤느냐,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한번 부르지 않은 좌파 지지리들이 물 만난 고기 마냥 물어뜯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문재인과 같은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좌파와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싸우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당과도 우리는 다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 시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행동이나 대처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